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캐나다 해피맘이에요. 오늘도 행복하게 신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최근에 그 메일 온 것 중에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운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몇 개의 메일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장롱 면허 가지신 분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에 대해서 여기 실상을 아시면 여러분이 장롱면허로 와야 될지 확실하게 운전을 하고 와야 될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캐나다 운전면허 어떻게 따는지, 그다음에 왜 여기 캐나다 연수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장롱면허로 인해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는지까지 제가 쫙 제 경험을 살려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 캐나다 그 운전면허 취득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국보다 정말 이렇게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필기 시험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는 14.5, 15세, 보통 15세 전후에 여기는 음 중3 뭐 하이스쿨 때, 거의 하이스쿨 1-2 학년 때 운전면허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 봤자 한 3 년, 한 1-2 년은 연습해야 되고 거의 풀 라이센스 따기까지는 17, 18세 돼 버려요.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15 세부터 학교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보통 이 지방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주마다 다른데, 우리 딸 같은 경우 보니까 학교에서 하이스쿨 때 필기 시험도 거기서 보고 대신 좀 싸게 해 줘요, 학생은. 그다음에 인제 실기도 거기서 하는데 인제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주마다. 필기는 인터넷으로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사지선다인가 그러고 50 문제 중에 40 문제를 맞춰서 80점 이상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이렇게 막 연습하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패스. 응. 이거는 거의 비슷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떨어지면 뭐 일 주일 뒤에 다시 리테스트 한다 이런 거는 뭐 비슷하. 그래서 한국을 제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사실은.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9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왜냐면 별로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뭐 좋아하질 않았었어요, 운전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 뭐 택시 타고 다니고, 한국에는 다 짧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타고도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39에 답사를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대중교통도 별로 안 좋다 그러고 넓기는 한없이 넓고,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픽업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2002 년도 10 월에 답사를 와서 한 3 개월 만에 이거 다 면허증을 따고 연습하고, 그리고 한 3 개월을 더 연습을 집중적으로 고속도로 타고 막 하다가 거의 한, 그러니까 8 개월 만에 제가 그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올 때 제가 국제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국제운전 면허증이 1년 동안 기간인데, 그러고 나서는 인제 캐나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때 긴장하고 운전이 최고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서툴잖아요. 근데 캐나다 와서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정말 복이 많은가 봐요. 2003 년도 8 월에 제가 이민을 왔는데 2004 년도 7 월인가 8 월에부터, 그러니까 제 갱신을 제가 8월 달에 또 했어야 되는데, 가니까 딱 캐나다와 한국이 운전면허증 자동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 호예요, 1 호. 캐나다 자격증 시험 안 보고 운전면허 교체. 다른 분들은 나보다 쪼끔 일찍 오신 분들은 다 운전 시험 봐 가지고 되게 어렵게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 시험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로드 테스트가. 그런데 일단 이게 제 경험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많이 실수를 하고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그 운전만을 해 왔지 여기서 제대로 연수를 안 받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필기 시험을 보자마자 1년 동안 로드 테스트, 그러니까 운전 실기 시험을 못 봐요. 자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1년 동안 아 L, L이라는, 여러분 캐나다에 오시면 차 뒤에 L, N 이게 막 써 있을 거예요. L은 필기 시험 합격한 사람을 태우고, 아니면 이 학생이
운전을 하고 반드시 25세 이상 풀 라이센스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옆에서 동승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잡아 줘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 운전은 못 해요. 근데 그게 1 년이에요. 몇 개월도 아니고 무조건 1년 동안 프랙티스를 어마어마하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운전 학원 연습하는 곳이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연습시키다가 이 큰 도로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실제 상황이에요. 일반 도로에서 바로 1년 동안 필기 보자마자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근데 대신 잘 못하니까는 막 쫄죠. 그 대신에 인제 이게 필기 보자마자 그 전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시간당 60 불인가 그래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연습하고 바로 부모가 이어받아서 1년 동안 연습시키고 시장 갈 때 학교 갈 때 어디 갈 때 아이를 시키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룰을 잘 모르면서도 할 수 없이 제가 아는 대로 막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 정도로 1년 동안 한 다음에 완벽하게 인제 준비됐어요. 그럼 1년 후에 그 실기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렇고 단 한 번에 패스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저희가 이 캐나다의 룰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갈 줄만 알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앞에 트럭 있을 때 내가 모르고 그냥 갔을 때 그리고 이 코너를 돌 때 약간 돌멩이를 올라친다거나 코너를 올라간다거나 그것도 떨어져요.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이게 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도로를 갈 때 옆에 선생이 가만히 있으면서 요만큼이라도 안전에 위협하거나 이 아이가 차분하게 세이프하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실격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번 떨어져요.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달 하고 나도 생각하기에 '야 전문가한테 연수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 받을 때하고 어느 정도 연습하고 준비해서 받은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마지막 점검할 때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걸 안 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연습을 그러니까 혼자 연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장롱면허 와 가지고 누가 연습을 시키겠냐고요. 이 연수를 받은 사람한테 한두 번은 해서 60 불씩 뭐 매일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가족하고 하면 얼마나 싸워요. 그니까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뒤에 이 실기 시험 보는데 몇 번 보고 또 떨어지고 했는데 이게 3 번까지 떨어지면 뭐 60일 이후로 시험 보라 그래요 또. 아주 까다로워요. 그리고 인제 이 실기 시험을 봤어. 그럼 또 N자를 달고 다닙니다. N자는 그야말로 뉴예요, 뉴. 뉴인데 이 N자도 2년 동안 또 혼자서 탈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N자를 달고 타야 돼. 이 N자 없이 타면 벌금이 또 백몇 불이야. 여기는 약속을 안 지키고 룰을 안 지키면 무조건 벌금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풀 라이센스 받기 위해서 아무 사고 경력 없이 룰을 잘 지키고 어떤 벌칙금 같도 없이 잘했을 때 풀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실기 보고 풀 라이센스까지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려요. 근데 장롱면허 있는 여러분 한국에서 와 갖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남편이 이거 지도하고 뭐 하고 그거 아니라도 싸울 일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오면은. 이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가 모르니까 서로가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이렇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민 오면 평생 싸울 거래 1년 동안에 다 싸운다고. 근데 운전까지 겹쳐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운전을 무조건 다 해 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제가 그 실예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는 장롱면허도 아니고 새로 따 왔지만 처음에 와서 왜 힘드냐면은요. 일단 영어 간판이 안 보여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순간 잘못 들어가고 순간 잘못 방향이 틀어지면요. 내비게이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혼돈이 와요. 그리고 영어 간판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뺑뺑뺑뺑뺑 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운전까지 서툴러 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얼핏 얘기했을 거예요. 얘 학교 픽업해 가지고 오는데 정반대 길로 갔다가 다시 이게 돌아왔다고. 하루 반나절 헤매다가.
그 뒤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이게 지도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지금은 딱 한 번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설령 장롱 면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운전을 잘하고 있더라도요. 여기 와서 연수하는 전문가들이 각 주마다 보험회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전문 또 강사들이 다 있어요. 반드시 두세 번은 받으시면은 운전을 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통점으로 다 떨어진 이유가 여기는 백미러를 보고 하지 않아요. 백미러 보면 큰일 납니다. 그냥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두 번 이렇게 숄더 체크라 그래요. 그거를 해야지 이 사각지대가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속도나 이런 게 상황 파악을 잘해서 앞뒤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쪼끔이라도 너무 미적대고 못 간다거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급해 가지고 훅 갔다거나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니까 이거는 오랜 경력을 해야만이 내가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 라이센스까지 3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오셨던 분이든 안 하고 오셨던 분인 무조건 한국에서 면허증 다 따오시고, 연수 안 받으신 분은 반드시 연수를 돈을 지불해서 다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요. 교통 룰 소방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데 주차했고 주차 딱지 띄고, 속도 잘못해서 주차 딱지 띄고, 비보호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거 하다가 잘못하다가 띄고, 그래서 처음에 1년 오면은요. 그 연수값보다 티켓값이 훨씬 비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다 이 연수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시면은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한 번은, 아니 몇 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이 특히 장롱 면허를 많이들 가지고 오세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남편이 일하러 가거나 뭐 하면은 자기가 저기 애들 픽업하고 장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제 급하니까 인제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부는 쌈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인제 저도 잘 못하지만 인제 제가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하루빨리 늘지가 않아요 이게 운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나도 힘들고 다 힘든데, 문제는 인제 혼자 다니다가 이 사고들이 많이 나요. 진짜 사고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 신호등 체계도 잘 안 보이지, 영어 간판도 안 보이지, 길도 낯설져,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푹 쓰니까 뒷차가 확 박아 버리는 거야. 대부분 본인은 앞차 안 박았는데 뒷차를 많이 박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이 정말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1 년에 한 번씩 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됐으면 해 오시고, 왜냐면 '큰일 난다. 나는 운전 안 하면 캐나다 가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하고 오셔야 돼 정말. 저는 정말 그래서 진짜 짧은 기간이지만 해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여기서 그분이 한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사고를 나더니 마지막에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진짜. 이 차가 벤이었는데 앞뒤로 다 찌그러졌어 인제. 내가 앞차를 받고 뒷차도 나를 받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 버린 거야. 왜냐면 여기가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냐면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누르고 그냥 가 버려요. 바로 누르자마자 신호등이 노란불이 켜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러니까 사람은 '차가 당연히 쓰겠지.' 그러고 누르고 이렇게 가 버립니다. 그게 캐네디언들은 이게 익숙해서 가다가 그냥 팍 서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앞의 상황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가다가 그대로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는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알죠. 멀리서 벌써 신호등 비슷한 게 뭐 있다 그러면은 천천히 가기 시작하고, 저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앞차가 분명히 쓸 거다고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게 안 보여요. 반드시 뭐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을 때만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냥 신호등이 없어도 사람이 지나가면 옆에 길가에 서 있다. 그럼 저 사람이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뒷차도 전부 다 같이 줄여 줘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거야,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앞차가 갑자기 섰을 때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가 앞뒤로 찌그러졌는데 다행히 사람은 무사한데, 그래도 얼마나 놀라고 아파요. 온몸이 삭신이 쑤시지. 그래 가지고 그 차를 폐차를 해서 다시 보험회사에서 차를 보상해 줘서 다행히 그건 괜찮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사고 한 번 나면 여러분, 저도 사고 제가 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뒤에서 많이 박아요. 여기도 보면은, 왜냐면 특히 겨울에. 근데
정말 그 후유증 있잖아요. 막 운전 안 하고 싶고 막 너무 무섭고 가뜩이나 이미 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운전까지 사고까지 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요. 운전해서 사고 나면 겁나니까 어디 안 다니셔.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안 다니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물안 개구리 한국에 사는 것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답답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필수고 정말 운전 잘하고 살려면은 여기 와서 운전 딸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면허증 없으시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바로 따오시고 뭐든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롱면허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수 먼저 받으시고 혼자 동네 연습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처음에 연습할 때 동네를 무지 많이 돌았어요. 왜냐면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아 나가서 박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다 같이. 그리고 그 연습할 때 아이가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이게 딜레이 되고 빨리빨리 면허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실컷 빨리 가다 천천히 가다 이게 모든 상황을 다 해 보고 큰 도로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골목에서 많이 연습해 오고 정말 특이한 건 여기는요. 그런 자동차 학원에서 맘대로 연습하고 코너 연습하고 뭐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신기해요. 여기는 그게 없고 어떻게 그냥 필기시험 보자마자 그 길로 그냥 일반 도로 똑같이 가서 연습해요 그냥. 그니까 쇼핑몰이라든가 공원 한적한 곳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운전 연습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주차장 그런 좀 빈 주차장에서 연습해서 그 주차 연습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연습하고 좀 한적한 데서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큰 도로를 많이 타야 되니까 평소에 막 큰 도로도 다녀야 되고 실제적인 연습이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죠, 안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고율이 한국보단 덜해요. 한국은 제가 봐도 운전학원에서 막 연습하고 나오면 바로 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좀 3년 동안 풀 라이선스 3년 넘게 걸리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조심하게 되고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사고 나거나 네가 쪼끔이라도 스피드를 스피드 딱지거나 끌거나 뭐 잘못되면은 얘는 풀 라이선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시험을 거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오래 걸리고 안전이 우선이긴 해도 힘듭니다, 여기 와서 면허증 따는 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 한국에서 다 면허증을 따오시고 예를 들어서요. 여기 유학생들도요. 왜냐면 유학생들은 정말 난처해요. 필기시험 봤어요. 누가 이 유학생을 1년 동안 그 시험 보게 계속 프랙티스를 시켜요. 못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친구가 도와주고 어쩌다 한번 뭐 홈스테이 주인이라든가 누가 해 준다지만 그 실력 가지고 로드 테스트 하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유학생들요 다 한국 가서 면허 따와요. 왜? 면허 따오면은 그 라이선스하고 캐나다 라이선스를 막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2003 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인가 이 나라에 캐나다에 왔다 가면서 그 조약이 생겼대요. 그게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에 가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세계 어디가 여행으로 가든 이민으로 가든 유학으로 가든 훨씬 살기가 좋아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덕분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근데 이게 시 세월이 참 빨라요. 이렇게 세어 보니까 제가 벌써 2003 년도 거의 15년 이 운전 막교환 바뀐 게 어휴 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운전면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도움되라고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 그 벌금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그거 꼭 참고해 보세요. 왜냐면 굉장히 세요 차관에.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벌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절대로 벌금 많이 내지 마시고 오시자마자 차 가지고 이 넓은 캐나다 정말 누리고 싶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게 정말 살아있는 캐나다의 리얼한 모습이기 때문에 운전 꼭 해 오시고 잘해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반드시 연수 꼭 받으셔서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캐나다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